안녕하십니까. 딥러닝 for NLP의 메모리 렉처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서덕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기계번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계번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트랜스트럭션 버틀넥 문제와 그리고 롱 시퀀스를 제한된 벡터에 담을 때 그 정보의 한계에 대해서 소개한 뒤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DBNLP 관련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이 RNN 관련돼서 구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RNN을 복습한 뒤에 그 다음에 세 가지 모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Attention, Register Machine, 그리고 Neural Stack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NN을 아주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RNN에 대해서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RNN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의 히스토리를 모형화한 그런 모형이죠. 그리고 긴 레인지의 디펜던시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는 다음 레이블의 분포를 산출한다라고도 알고 있죠.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랭귀지 모델링이라든지 시퀀스 레이블링 혹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수식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간단하게 다들 아실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맡은 에드워드 님께서는 이런 RNN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 번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구조는 기존에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신 RNN 구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타라는 벡터 정보가 주어졌을 때 W를 통해서 디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RNN에서 기계 번역을 할 때 어떤 인코딩 파트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서 뭐 히든 레이어를 통과해서 어떤 벡터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요 리프레젠테이션 이 친구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베타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디코딩이 시작이 될 텐데 디코딩 파트에서 이렇게 어떤 뭐 워드가 될 수도 있고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구조라면은 이 베타라는 애가 인코딩으로부터 정보를 잘 축약을 했다고 해도 디코딩의 처음 부분에는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점점 약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렇게 attention이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베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빼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뭐 W1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W2나 W3에서도 계속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가지고 다음 단어를 산출하는 그런 형태를 모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 기계 번역에 대해서 다루기 이전에 약간의 어떤 용어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시퀀스 투 시퀀스 매핑에서 먼저 인코딩 파트에서 들어가는 어떤 인풋을 소스 시퀀스라고 하고 디코딩 파트에서 들어가는 인풋을 타겟 시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모형을 짜는 게 목표가 되겠죠. 여기서 S는 여기에 있는 요 소스 시퀀스가 되겠고요. 소스에 대한 정보를 다 포함한 다음에 타겟에 대한 정보를 이전 타겟까지만 확인을 하고 다음 타겟에 대한 그 확률 분포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하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모형을 학습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스 시퀀스랑 그 스플릿 심벌이 있고 그리고
타겟 시퀀스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 스플릿 심볼 전까지의 아웃풋들은 다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기계 번역의 예시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제시하고 있는 기계 번역의 예시는 2014년 니스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프랑스어를 컨디셔널로 주었을 때 아웃풋으로 잉글리시를 뱉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어가 쭉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플릿 심볼이 들어가 있죠. 이 다음부터는 계속 영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웃풋으로 내뱉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저희가 봤던 그림에선 이 부분이 베타가 되는 거겠죠. 근데 방금 보셨듯이 지금 어텐션이 안 걸려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인풋으로 주어집니다. 요만큼이 인풋으로 주어지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되겠고요. 이때 아웃풋으로는 뉴메리컬 리절트를 내배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뉴메리컬 리절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캐릭터 바이 캐릭터로 그 분포를 추론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런 기본적인 모형이 갖는 한계점은 소스 부분이 길어질수록 제한된 길이의 벡터에 많은 정보를 담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5개의 단어만을 여기에다가 담고 있지만 만약에 이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게 된다면은 어떤 제한된 길이를 갖는 벡터에다가 정보를 담는다는 것이 당연히 약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먼저 있겠고요. 그리고 타겟 소스 부분이 먼저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인코딩 파트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약간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쭉 흘러 들어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부터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쪽까지 왔을 때는 그레디언트가 조금 약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RNN 구조에서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나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 발생을 잘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당연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이 강의 내용에서 진행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길이의 벡터, 이런 제한된 길이의 벡터가 아니고 유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살짝 잘 바꿔볼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메모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이 다 RNN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RNN을 간단하게만 서술을 하고 네,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풋과 이전의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아웃풋과 다음의 스테이트를 아웃풋으로 내뱉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이런 게이트들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LSTM이나 GRU나 여러 변형들에 대한 접근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를 이 다음부터는 그냥 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모델링을 할 때 이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풋을 X라고 하고 아웃풋을 Y라고 하고 이전 스테이트를 P, 다음 스테이트를 N. 사실상 요 P랑 N은 같은 게 되겠고요. RNN 같은 경우에는 X와 P가 들어가서 Y와 N이 나오는 이런 구조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강의에서 주로 다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약간 달라 보이는 게 요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셀을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건데 이 부분을 미분 가능성을 유지를 한 채로 변형을 시키기만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레디언트 기반의 학습을 당연히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달라진 부분이 요 메모리 파트랑 컨트롤러 파트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요 메모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저장 공간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요 셀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에서 다루는 그런 셀이고요. 앞에서 인코딩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인코딩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나온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있겠죠. 뭐 다 벡터들일 텐데 이 벡터들을 메모리에 잘 스태킹을 해주는 거죠. 그거를 담아놓는 이런 공간이 메모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디코딩 부분에서도 RNN 구조로서 접근을 하는데 그런 구조를 다루는 부분이 바로 요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RNN 쪽에서 이 디코딩 쪽에서의 시퀀스를 다루는 RNN 모형이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기존에 배운 어텐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앞서 출연한 정보에서 특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출력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웃풋을 내뱉는 그런 형태를 어텐션이라고 하는데요. 본 강의에서는 어텐션을 그냥 메모리라고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어텐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로직만을 담당을 하는 것이 이 초기의 ROM 모형입니다. ROM 같은 경우에는 리드 온리 메모리라는 이 풀 네임의 약자입니다. ROM을 이용해서 인코딩 디코딩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코더 파트에서는 그냥 메모리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다 모아놓은 어레이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참조해야 되는 어떤 참조 목록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파트에서는 앞에서 봤던 요 셀을 이용을 하는데요. 컨트롤러랑 메모리가 같이 있는 그런 모델로서 메모리를 어텐션 매트릭스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인코더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작용을 하여서 인코더의 그레디언트 스타브드가 완화된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게 지금 디코더 파트의 셀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언급한 그 기계 번역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먼저 그 타겟 소스 쪽에서 타겟 시퀀스 쪽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스 시퀀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그레디언트가 약화되는 현상이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런 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자체가 어떤 인코딩 정보가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디코더에서 아웃풋을 내뱉는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파트가 디코더 파트에서 학습이 진행이 될때 그레디언트 전파가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파트가 업데이트가 돼 가면서 사실은 요게 인코딩 파트가 학습이 되는 그런 형태와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제기를 했던 게 롱 시퀀스, 라지 시퀀스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롱 시퀀스가 있으면 얘를 어떤 제한된 벡터에 담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길어도 뭐 상관없이 어차피 어레이 형태로 메모리에 계속 스태킹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긴 정보 또한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이 ROM 모형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얼리 퓨전과 이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릴 레이트 퓨전이 있겠습니다. 그 차이점으로는 그냥 얼리 퓨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러가 먼저 받아보냐 혹은 요 뒤에서 나중에 이렇게 받아보냐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만 있겠습니다. 이제 좀 자세히 다뤄보면요. RN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풋과 이전 스테이트를 통해서 아웃풋과 다음 스테이트를 내뱉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용어들이 P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고 N이 있는데요. 요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설명드린 이전 스테이트, 인풋, 다음 스테이트, 아웃풋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어, 먼저 P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스테이트와 메모리를 함께 줍니다. 네. 그리고 어, 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면은 다음 스테이트와 M을 그대로 받겠죠. 여기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 M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쓱 통과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XS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데요. XS 같은 경우에는 요 XT 현재 시점에서의 인풋과 F 어텐션의 어떤 형태가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대해서 HT-1과 함께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는 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 펑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파인 변환과 뭐 비선형 변환이랑 뭐 이런 식으로 잘 정의를 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과 어, 기존에 우리가 받은 인풋과 얘네 둘을 컨캣을 해준 다음에 이것을 X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이 XS를 컨트롤러 파트에 인풋으로 주고 그리고 이전 스테이트도 인풋으로 주어서 컨트롤러 아래는 구조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아웃풋과 다음 스테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어, 아웃풋과 다음 스테이트를 얻고 이것들이 각각 아웃풋으로 나가고 넥스트 스테이트로 나가는 이런 구조를 얼리 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이트 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표와의 차이점은 이렇게 정보가 합쳐지는 부분이 요 뒤에 있다 라는 차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 구조가 약간 달라지겠죠. P랑 N은 그대로입니다. 히든 스테이트랑 메모리, 히든 스테이트랑 메모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컨트롤러 파트에서는 앞에서는 XS라는 것을 정의를 해가지고 넣어 주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T랑 그리고 HT-1만 컨트롤러 파트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W랑 H가 나오는데 W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웃풋이 될 수 있는 후보 뭐 혹은 종합할 정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F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이 정보와 방금 컨트롤러에서 얻어낸 이 WT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Y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러에서 나온 HT랑 M을 엮어가지고 다음 스테이트로 주어지고 또 다음으로 이쪽으로 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보틀넥을 해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맨 처음 그 그림에서 베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를 어떤 메모리로 이렇게 잘 스태킹을 해둔 형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아웃풋을 내뱉을 때 요거를 참조해가지고 도구를 꺼내내고 여기에서 아웃풋을 내뱉을 때 요걸 참조해서 러브를 꺼내내고 본질을 꺼내내는 이런 형태로 요 점선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ROM의 예시로 하나의 논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메모리 렉처의 강의자인 에드워드님께서 논문의 저자로 참여한 이 Recognizing Textual Entailment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이스 전제와 하이포서시스라는 가설이 주어지고 둘의 관계를 분류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전제가 주어지고 이런 가설들이 주어지게 됐을 때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딕션, 이 가설은 뉴트럴, 이 가설은 인테일먼트다 라고 분류를 해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방법론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 장표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attentio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표에서는 크게 네 가지인데 attention이 있고 word by word 모형이 있고 이것을 원웨이로 그냥 LSTM으로 설명한 모형이 있고 그리고 바이디렉셔널로 설명한 모델이 있는데 따라서 이 둘 간의 차이는 그냥 바이디렉셔널을 사용했냐 안 했느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어텐션과 워드 바이 워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텐션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자면은 먼저 프리마이즈가 주어지게 되고 스플릿 심볼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가설이 있는 이런 구조의 RNN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요 히든 스테이트의 벡터의 길이는 K라고 정해두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리마이즈의 길이는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요만큼이 L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요 Y는 뭘 의미하냐면은 Y는 어떤 K 차원의 히든 벡터를 L개를 모아놓은 어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요만큼을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 by L의 어레이를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노테이션 HN이라는 것인데 HN 같은 경우에는 전체 RNN을 다 통과한 요 제일 끝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H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 M과 알파와 R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M 같은 경우에는 Y의 변환, Y를 어떻게 트랜스포즈 한 다음, Y를 어파인 변환 같은 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 히든 스테이트의 변환 그 다음에 EL 같은 경우에는 이 1벡터인데 1벡터가 총 길이가 L인 이런 1벡터입니다. 그러면은 네, 요만큼을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WH의 HN 요거를 H'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길이는 K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H' 해갖고 H' 해서 K by L의 어떤 매트릭스가 되게 되고요. 이 매트릭스랑 요것도 K by L인데 이 둘을 더한 다음에 비선형 변환을 취해주게 되면은 요 M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메모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메모리에다가 어떤 벡터를 취해준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걸어주어서 요 알파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데 이 알파가 하는 역할은 어떤 Y의 벡터를 얼만큼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도, 어텐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 알파를 이용을 해서 Y에다가 걸어주게 되면은 이 R은 이제 메모리에서 어떤 Y를 중점적으로 볼지에 대해서 가중합을 했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R이 최종적으로 Y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본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물을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결과물을 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 둘을 종합해가지고 최종 H 스타를 뽑아냅니다. 이걸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Y랑 HN을 통해서 M 알파 R을 여기서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 최종적인 아웃풋인 R과 HN을 이용을 해가지고 H 스타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분류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네, 이게 먼저 기본적으로 제한된 어텐션이고요. 다음으로는 워드 바이 워드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선 모형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H에 걸릴 어텐션을
점점 모아가는 것이 그 차이점인데요. 앞에서는 요 Y를 이용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HN과의 이 메모리랑 알파랑 R을 만든 다음에 H 스타를 만들어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하이퍼서시스 파트에서 있는 처음부터 점점 M 알파 R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처음에를 M의 7, 알파의 7, R의 7이 만들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M의 8, 알파의 8, R의 8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9니까 M의 9, 알파의 9, R의 9를 만들어서 R의 9랑 HN이랑을 종합해가지고 H 스타를 만들고, 여기에서 분류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요 위에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앞장표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일단 이렇게 첨자가 있다는 것과 이 파트가 약간씩, 여기는 아까 전에는 요것만 있었죠. 근데 요 부분이 생겼고, 여기는 제일 마지막 R과 원래 있던 HN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네, M을 살펴보시면은 M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요 부분과 요게 지금 요게 사실은 앞에서는 N이었는데, 네, 요 부분이 있어서 더해진 다음에, 네, 비선형변환을 했을 때 MT가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이전 스테이트의 어떤 R까지 고려를 해주는 그런 모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만들어진 M 알파 R을 이용해 가지고 다음에 M 알파 R을 만들어 가는데요. 여기서 M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알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R을 만드는데, 또 R에서도 약간 다른 게 이전에 있던 R을 고려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최종적인 이 R을 이용을 해가지고 R과 HN을 통해서 H 스타를 만들고, 여기서 분류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 그 자매품으로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한 모형까지도 이 논문에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임의로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바이디렉셔널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들 총 4개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질문이 저희 연구실 내부적으로 세미나 진행할 때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모형이 어텐션 모형,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게 워드 바이 워드 모형, 그리고 요거를 원웨이로 한 경우랑 바이디렉셔널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은 워드 바이 워드이면서 원웨이 LSTM을 걸어준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요 아래에 있는 요 문장이 전제가 되고요. 위에 있는 문장이 가설이 되는데, 전제와 가설에서 막 비교했을 때 제일 최종적으로 나온 HN과 비교를 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어텐션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어텐션이 많이 걸린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워드 바이 워드, 이게 지금 워드 바이 워드를 생략을 했는데, 제가 워드 바이 워드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단어와 단어 간의 어텐션이기 때문에 전제와 가설에 대해서 모든 단어 간의 이 어텐션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핑크 같은 경우에는 핑크탑, 뭐 탱크탑 이렇게 걸리게 되겠고요. 걸은 뭐 걸리즈 이쪽에 좀 많이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프렌드는 보이프렌드, 뭐 이런 식으로 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장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어텐션 모델을 서머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오리지널 시퀀스 투 시퀀스의 한계를 메모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서로 했죠. 여기서의 한계라는 것은 버틀넥 문제라든지 긴 글에 대한 표현력 저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라고 그 발표자께서 서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코딩 부분을 학습하는데 이 메모리를 이용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계점으로는 메모리를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에서 메모리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메모리에서 정보를 전에 받냐 아니면 나중에 받냐 이 정도 차이만 있지, 이 메모리는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것을 이제 약간 개선을 시키자면은 컨트롤러에 의한 메모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이 메모리에 담긴 정보에도 관여를 해주는 이런 엣지가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죠. 이거에 대해서 이 다음 모델인 RAM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간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인코딩에서 엄청나게 정보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모형은 이 RAM이라는 모형인데요. ROM에서 RAM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갈 때 여기서 변화가 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메모리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관여를 해주는 이런 엣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관여 안 하는 문제에 집중을 했고요. 컨트롤러는 ROM에서는 인풋이랑 아웃풋만을 산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RAM에서는 리드랑 라이트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메모리에서 뭘 읽고 뭘 지울지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RAM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ROM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변수들이 조금 더 있을 뿐인데요.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것은 K-read, K-write, VR, 네, 이 정도가 됩니다. K-read랑 K-write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읽고 쓸 양에 대한 정보이고,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관여를 할 건데, 이 관여를 할 때 어떤 거를 써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만들어낸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V가 되겠고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이제 잘 정리된 메모리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에 해당하는 게 R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P랑 N은 아까 전에는 H랑 M만 있었는데 지금은 R까지 있고, 그리고 ROM에서는 M에는 첨자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첨자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M 자체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P랑 N은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XS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얼리 퓨전에서 XT에다가 F 어텐션을 더해줬는데 이번에는 RT-1을 더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evious state인 PT 안에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인데, 다음 스테이트에서 이걸 읽어라 라는 거를 애초에 PT 안에다가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컨캐스네이트를 해가지고 XS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 만들어진 요 XS랑 이 previous state에서 온 HT-1이랑을 이 컨트롤러의 인풋으로 주게 됩니다. 컨트롤러의 인풋으로 주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Y랑 K-read, K-write, VH가 나오게 되는데요. Y랑 Y랑 H 같은 경우에는 엄청 명확하죠. Y랑 H 같은 경우에는 Y는 아웃풋으로 나가는 애고, H 같은 경우에는 쭉 보내서 넥스트 스테이트로 나갈 그런 애니까 명확한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K-read, K-write, V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도 컨트롤러의 아웃풋으로 얻게 되는데, 이 세 개에서 이제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트로 갈 NT 안에 MT랑 RT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MT랑 RT를 어떻게 만드냐, 이 RT 같은 경우에는 K 리드랑 MT를 잘 종합해 가지고 F 리드
정의를 한 다음에 보내주기는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ROM 모델에서 F attention 이런 거를 그냥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T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메모리랑 이번에 내가 새로 만들어낸 어떤 저장할 정보랑 그거를 얼마나 저장할지에 대한 정보까지를 종합한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메모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만들어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를 얼만큼 남기고 새로 만든 거를 얼만큼 더해주고를 약간 가중업하듯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또 이제 A를 어떻게 만드냐? A는 또 Kwrite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Fread나 F 뭐 Write나 뭐 A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모형은 뉴럴 스택이라는 모형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컴퓨터 과학에서 있던 자료 구조의 형태를 뉴럴 스트럭처 형태로 개선을 시킨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료 구조에서 이 스택과 큐와 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택 같은 경우에는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해가지고 쌓여있는 책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가져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선반 위에 책을 이렇게 처음 거,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쭉 스태킹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뺄 때는 책을 뺄 때 보통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빼죠. 위에 하나 빼고 또 위에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라스트로 들어온 애가 퍼스트로 나간다 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이 스택이 되겠고요. 큐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줄 선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한 명씩 나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포스기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줄을 쭉 섭니다. 마트에서.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고 이렇게 나가죠. 네. 이것은 first로 온 사람이 first로 나간다 라고 해서 뭐 FIFO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덱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엔디드 큐인데 이 큐가 양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장 공간에 오른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는데 양쪽으로 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가 빠지고 아이고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양쪽으로 빠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는데요. 이 논문 역시 에드워드님께서 일저자로 논문에 참여를 하셨고 메모리에 쌓는 부분부터 이 RNN이 조금 더 관여를 하자라는 개념이고 그때 관여를 하는 이 메모리 파트가 뭐 자료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클루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컨클루전을 보시면은 뭐 수렴 속도가 빠르고 더 좋은 어큐러시를 갖고 있으며 뭐 완전히 적은 파라미터 수만으로도 심플 LSTM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서부터 있을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는 아래 이 링크로부터 따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를 뉴럴 스트럭처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관건은 미분 가능에 있습니다. 미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스택이나 큐나 덱을 약간 변경 뭐 수정을 해줬고요. 그러면은 이 스택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큐랑 덱으로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뉴럴 스택이라는 모형에서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은 총 3가지입니다.
푸시 팝 리드라는 이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스택에다가 새로운 밸류를 더해주는 오퍼레이션이고 이것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팝은 현재 스틱으로부터 어떤 밸류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도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 그리고 리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1만큼의 값을 리턴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스택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1만큼이고 뭐 나중에 그 덱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또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달라져 있으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자료 구조,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에서의 자료 구조와의 차이는 컨티뉴어스한 입출력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레디언트 학습을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각 스택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렝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 스택에서의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거의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뉴럴 스택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수식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생략을 하고 아래 개념도와 여기 있는 이 노테이션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의 메모리 스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요 VT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소문자 VT는 기존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추가할 새 밸류라고 적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새 밸류를 저장을 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현재의 스택에다가 새로운 밸류를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저장을 해줄지에 대한 것이 이 S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는 팝 오퍼레이션, D는 푸시 오퍼레이션, R은 아웃풋 리드 밸류. 그러니까 요게 팝, 푸시, 리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셀을 한번 보시면은 셀이 앞에서부터 봤던 그런 셀인데요. 뭐 앞에서부터 봤던 거는 여기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있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previous state, next state, input, output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previous state 요 ht-1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노테이션, 아니 아래 첨자는 다 빼고 서술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택 메모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스트렝스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서부터 오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다음번에 뭘 읽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리드 부분까지 이렇게 4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나갈 때 여기 있는 요 넥스트 스테이트에서도 첨자가 하나 올라가서 아래 첨자가 하나 올라가서 내뱉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점 2개가 있는 이런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가로로 점이 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을 의미합니다. 네. 그 보시면은 HT-1이 들어왔습니다. HT-1이 들어와서 스플릿을 해주는데 요 위로는 V랑 S를 보내고 이쪽으로는 H를 보내고 아래로는 R을 보내라. 그리고 요 세로 점 같은 경우에는 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온 R과 이 인풋을 병합을 해줘라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NN의 인풋으로는 인풋과 R이 병합된 이 벡터와 그리고 HT-1 이 2개가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여기서 HT가 나와서 이게 쭉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병합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웃풋이 좀 많은데요. 여기서는 5랑 뭐 점점점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 먼저 5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돼가지고 요 뒤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이 D랑 U랑 B가 있는데, 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팝 오퍼레이션, 얘는 푸시 오퍼레이션, 얘는 새로운 밸류. 그러니까 먼저 팝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여기서 온 이 V랑 S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울지에 대한 팝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U를 통해서 새로운 요 V를 요 소문자 V를 얼마나 여기다가 저장을 해줄지를 네,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뭘 읽어라라고 참조를 해라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수식으로만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이 도식화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먼저 설명만 보시면은 여기서 나온 게 VT랑 ST랑 RT가 나와서 VT랑 ST가 먼저 병합이 돼서 나오고 아까 이쪽에 넘어왔던 HT랑 아래에서 오고 있는 RT랑 총 합쳐져 가지고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인 HT가 돼서 나가게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주고 있는 간단한 예시인데요. 먼저 제일 왼쪽부터 살펴보시면은 지금 타임 스텝이 t는 1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 먼저 팝 오퍼레이션 u는 0이니까 원래 맨 처음 스택이 지금 텅 빈 게 돼 있겠죠. 빈 게 아무것도 없고 스트렝스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에서 t는 1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0만큼 뺍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빼나 마나 이 오퍼레이션은 사실 무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D1은 0.8이라고 해서 이번에 생긴 새로운 밸류인 V1을 0.8만큼의 지분으로 스택에다 저장을 해줘라 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스텝 T는 2가 돼가지고 U2가 0.1이니까 지금 여기서 0.1만큼은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0.7의 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2가 0.5만큼으로 푸시가 되는데 V2가 0.5만큼으로 푸시가 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R을 설명 안 드렸는데 I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1만큼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부터 1만큼 읽으면은 V1을 0.8만큼 다 읽고 1만큼 채우려면 사실 0.2만큼이 더 있어야 되는데 0.2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R1이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스택이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서 리드를 할 때는 제일 꼭대기부터 1만큼 읽으니까 먼저 꼭대기에 0.5만큼의 V2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은 0.5만큼까지만 V1을 읽습니다. 나머지 뭐 0.2만큼의 V1은 사실은 읽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스텝 T는 3으로 왔을 때 U3가 0.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던 거에서 0.9만큼 빼주면은 먼저 V2는 다 날아가겠죠. V2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0.4만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0.4만큼을 여기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남은 거는 0.3만큼이 남게 되고 그리고 0.9만큼의 값을 이번에 밸류를 넣어줘라 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스택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리드를 살펴보시면 제일 꼭대기부터 1만큼이니까 먼저 V3를 0.9만큼 해주고 V2는 지분이 없죠. 0만큼 더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0.3 중에서 0.1만큼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R3는 요만큼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R이 의미하는 게 어떤 스텝에서 요만큼을 참조해서 그 인코딩 값을 참조해서 디코딩을 해라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이 링크에서 좀 이 스택 형태를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스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V가 세 번째 스텝까지 온 상태고 0부터 시작했고 0, 1, 2, 3까지 왔고 그리고 스트렝스가 0.9, 0, 0.3, 0.6 이렇게 있다면 얘를 그냥 높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높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V0가 0.9의 높이 V1은 0의 높이 그러니까 지금 없는 상태겠죠. 그리고 V2는 0.3, V3는 0.6의 높이를 갖는 형태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오퍼레이션들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팝 오퍼레이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 스택이 V0가 0.6, VT가 0.6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점에서 팝을 0.4만큼 해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잘려 나가서 VT가 0.2만큼만 남겠죠.
혹은 기존의 스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0.2만큼밖에 없는데 0.4만큼은 빼라.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0.2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0으로 되는 어, 오퍼레이션입니다. 다음으로는 푸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계속 이제 쌓여질 텐데 현재 시점에서 0.3만큼을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0.3만큼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여기 잘못 표현을 했는데요. VT에다가 뭐 V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에 들어올 V라는 벡터가 추가가 되는 여기가 지금 그러면 VT의 0.2고 VT 플러스 1이 0.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던 데에서 더해지게 되면은 이번 거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리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1만큼을 읽는다고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을 읽어야 되니까 VT를 0.6만큼, V1을 0.3만큼, V0를 0.1만큼 하게 되면은 요게 읽을 양이 되겠고요. 혹은 요게 지금 1보다 모자르게 된다면은 그냥 있는 양만큼만 읽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 업데이트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게 되면요. 인풋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스텝이 4고 이번에 업데이트할 이 벡터가 v4라고 하고 팝을 0.7만큼, 푸시를 0.5만큼 한다면은 현재 스타팅 스택에서 팝을 먼저 진행을 해줍니다. 팝을 진행을 해주면 요만큼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 0.5만큼 더해주라고 했으니까 0.5만큼 V4를 더해주게 된 다음에 리드로 위에서부터 1만큼을 읽어오면은 이번 리드는 요만큼이 되겠죠. 다음으로 뉴럴 Q인데요. 뉴럴 Q에서는 수식이 요만큼만 바뀝니다. 원래 스택 같은 경우에는 last in first out이었는데 이 Q 같은 경우에는 first in first out이어서 이 부분이 살짝 바뀌게 됩니다. 요만큼이 수식상에서는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를 또 이제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오퍼레이션만 바뀌게 됩니다. 네, 인풋이 이렇게 주어지고 스타팅 스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팝 오퍼레이션이 first in, first out이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렇게 잘려 나가는 형태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푸시가 진행이 되고 위에서부터 1만큼 읽어와서 리드가 구성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앞에 내용과 많이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뉴럴 덱인데요. 이게 살짝 어려운 부분이 수식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탑이랑 바텀으로만 나뉘었을 뿐이고 탑이랑 뭐 바텀으로만 나뉘고 보스 한 번의 수식으로 표현해 놓기도 하고 해서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 또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를 풀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V가 탑바텀, U가 탑바텀, D가 탑바텀으로 있습니다. 스타팅 스택으로부터 팝을 진행할 때 탑으로 0.4만큼 제거, 바텀으로 0.1만큼 제거니까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탑으로 0.6만큼 더해주고 바텀으로 0.4만큼 더해줘서 요만큼의 최종 스택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드를 위에서부터 한번 읽고 아래서부터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리드 탑이랑 리드 바텀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물 표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총 5가지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플리핑 하거나 뭐 리버스를 하거나 카핑 하거나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젠더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의 변환 같은 거를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SVO, 서브젝트, 뭐 버브 오브젝트 요거를 바꾸는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 그때의 그 정밀도나 뭐 이런 지표로 요 컬스랑 파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그 수식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안한 방법론들이 기존의 심플 LSTM보다는 무조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뭐 문제에 따라서 스택이 좋을 때도 있고 큐가 좋을 때도 있고 덱이 좋을 때도 있는데 뭐 네, 이거는 확실히 데이터에 따라 혹은 구조에 따라서
컴퓨팅 사양에 따라서 잘 선택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수렴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랑 Q랑 스택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수렴 속도가 훨씬 빠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강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나 제가 혹시 잘못 말씀드린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